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네.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퇴를 한 배경이 뭘까요? 당대표가 그만하라고 한 거죠. 아, 근데 왜 버텼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말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았잖아. 그게 정말 미스터리였죠. 음. 네, 미스터리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약간의 약속대련 아니었나. 그러니까 약속대련? 뭐냐면은, 일단 뭐, 용산도 지금까지 입장이 좀 대표된 건 축하하는데, 그리고 인사 당신 맘대로 하는데, 그래도 용산 체면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전식 특히 대통령이 좋아하고 또 친윤의 상징 같은 인물인데 뭐 그 사람 한 명 정도는 조금 배려할 수 있지 않냐. 약간 운을 띄워본 거죠. 그랬는데 뭐 철벽인 거예요. 철벽이고 아니 제 맘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몇 번 더 운 좀 띄워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뭐 대통령이 인사 당신 맘대로 하라 했으니까 가자. 저는 뭐 그게 딱 설명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정박전 정혁진 변호사님하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 문제를 갖고 나는 잘라야 된다. 그리고 정변은 순리대로 사퇴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네. 정변 윈. 그렇죠. 윈. 바로 그거죠. 라스트. 네. 윈. 아, 이렇게 나는 그냥 딱 이 발표하고 말이야. 딱 네. 자를 줄 알았더니 네. 사퇴를 할 거면 진작 사퇴하지 말이야. 사퇴 안 할 것처럼 해갖고 말이야. 네, 나 네, 내기에서 네. 지게 만든단 말이죠. 내기는 안 했는데요. 얘기는 안 했나요? 네, 할 걸. 할 걸, 나도. 아니, 참, 나 했으면 질 뻔. 근데, 네. 문제는 이거예요. 90분 동안 도대체 진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네. 정말 그게 미스터리죠. 음. 뭐 취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정 교수님. 없어요. 네.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네. 약간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일단 두 사람이 과거 공사 시절 네. 즐거웠던 콤비 시절 음흠. 이 회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서먹서먹했던 사람들 간만에 만나면 즐거웠던 옛 시절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현안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안 얘기가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해서 약간 소식통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떤 분은 좀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갔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뭐 그래도 대통령이 당하고 잘 가자 라는 얘기로 결국은 마무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소스한테 확인했는데 한 소스는 뭐라 그러냐면 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인했대요. 아. 전 그거 놀랐습니다. 야, 국가구나. 양쪽 국가가.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 자체가 물론 그분은 이런 거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 이제 갖게 됐다는 건데 네. 사실 전략적 동반자라는 거는 각 국가 간에 쓰는 외교 예, 용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경우 이제 되게 어떤 거냐면요. 약간 서먹했거나 조금 갈등이 있던 나라 사이였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왜? 중국하고 한국이. 한국하고 예, 러시아하고 예. 북한. 그럴 경우 이제 왜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뭐 전략적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네.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그런 외교 용어가 갑자기 두 사람과의 관계에 동원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서먹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깨지면은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서로 힘들다. 그리고 그 힘들다는 거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쉽게 말하면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하면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 좀 이런 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정다운 집안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서로 동반 이익을 추구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조금 한 분은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두 분이 정전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아까까지는 그래도 서먹하지만 동반자로 할 수 있는 국가 관계였는데 전쟁 지금은 남북 적국이구나. 지금은 남북. 그러니까 6.25 전쟁 3년 치고다가 예. 이제 둘이 힘내 다 붙여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좀 중지하자. 싸움 중지하자고 했는데 그 형식이 완벽한 종전이 아니고 아하. 휴전, 정전협정, 휴전협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성은 멋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지역에서는 국지 도발은 예상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DMZ에서는 총성이 얻었지만 NLL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가끔 얘기지 못한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런가요? 제가
정정식 그 의장이 사퇴하는데 사퇴의 변에 나 같으면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게 사실 한국 선언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그렇게 네. 단합을 해야 되고. 네. 뭐라고 했냐면 네. 의총에서 취임받아 선출된 정책위 의장이 추경호 네. 원내대표랑 국힘을 잘 이끌어서 2년 후 지선에서 승리해라. 네. 대표 언급이 없고, 그렇죠. 아니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해. 그러니까 근데 이 전 단계가 없잖아요.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서 선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앞에 대표는 없고 네. 그냥 의총에서 추임받아 선출된 의장이 대표에게 없고 추경호 원대랑 국힘 잘 이끌어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거든. 네네. 완전히 정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완전히 항복한 느낌이 미련 아니야. 때문에 실수한 거죠. 음. 왜냐하면 물러날 때 조용히 물러나야 되고 혀가 길면 안 돼요. 그런데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전 의장이 된 거죠. 네. 너무너무 이렇게 뭐 뒤끝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명문도 잃고 실리도 잃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점식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2024년 8월 1일 현재 네. 친윤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윤이 계속 미련이 남아있고 계속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하구나.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최고위 구성에 있어서 4대5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 4대5가 이제 5대4가 되는데 친윤 입장에서는 4대5야? 그러면은 당대표 자리는 뺏겼지만 우리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견제할 수 있다. 그다음 뭐 김옥균 프로젝트가 정말로 가동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데 혹시 그런 것도 가동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정점식 의원이 임기 운운했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점식 의원이 뻗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당대표가 그 면직시키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은 어디로 가느냐 분쟁은 법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판사가 정점식 의원이 나 검사 출신이야 그러면서 면직 처분 그 금지 가처분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딱 내면 제가 봤을 때 승산은 오히려 그 정점식 의원한테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만약에 정점식 의원이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거의 생명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못했을 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활약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왜 해요? 그러냐면 그 대통령하고 독대한 게 대통령이 한 대표 일로 와봐 뭐 어차피 대표 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먼저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한 거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일이 이상하게 가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면 뭐 너 대표 됐지만 뭐 어쩔 수 없어 뭐 너는 그냥 뭐 이렇게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어찌됐든지 간에 한 대표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당대표에서 당대표 된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네. 그러니까 그 힘이 실리는 발언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변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였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묘수는 뭐냐면 사무총장으로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네. 서범수 의원의 그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서병수 전 의원의 동생이잖아요. 서병수 전 의원이 뭐 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거 했잖아요. 선대위원장. 선관위원장 했잖아요. 네. 선관위원장 참. 근데 선관위원장 했는데 네. 약간 실수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 측 보고 뭐 사람들 동원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한 서병수 선관위원장의 동생인 서범수 의원을 그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서범수 의원은 경찰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검찰 출신인데 서범수 의원은 경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범수 의원은 영남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하고 묘하게 대조되고 또는 오버랩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정점식 의원이 서범수 사무총장하고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이 시스템은 별로 이 구도가
그 맞지가 않아요. 네.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사표를 갖다가 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저기 요번에 이제 그 당대표한테 다 사표를 갖다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처음에는 못마땅했다라고 생각이 돼도 이게 하루를 갖다가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제가 진짜 할 줄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계속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네네. 위임시키는 게 어떠냐 네네. 라는 권고를 했다는 거고 네. 그 권고를 했다는 건 언론은 계속 흘려. 네네. 오늘 계속 그 기사가 나왔거든. 그렇다면 아니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야 이거 대통령의 워딩을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구나. 이 포용이라는 게 정점식도 포용 못하는 송수 대표를 하느냐 이 얘기였구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끊임없이 그거를 좀 주장을 했구나.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럼 저는 반전이 분명히 중간에 뭔가 반전이 확실히 있었을 것이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저는 그 좀 전에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괄 당직자 일괄 사표 카드가 굉장히 좀 컸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그다음 그 정무수석 홍철호 정무수석하고요. 그다음에 당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그래서 2+2 원래 미팅을 한 거예요. 3대1 미팅인데 3+1 아니에요? 아니, 2+2인데? 앞으로 2+2. 추경호까지 한편 아니야? 한동훈만. 아마 그렇게 이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2+2를 하면서 사실 그 문제는 그 만남 속에 극히 일부만 다뤄진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큰 게 뭐냐면 향후에 당정 협의를 어떻게 해나가자라든가 뭐 등등해서 진짜 그 앞으로 이제 그 점심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그냥 이제 단기적 현안에 불과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내일 말입니다. 뭡니까? 내일 이진숙 탄핵부터 시작해서 내일 본회의에 그야말로 극한 호우가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하여간 시간당 뭐 수십 미리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극한 호우가 내리치는데 이때 일단 깔때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여당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에 그 정진석 실장이라든가 여기서 대통령이 더군다나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라는 큰 틀의 교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겨가면서 계속 밀어붙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한번 그거는 조금 이렇게 배려해 주심이 정도 했었는데 이제 기사는 그것만 크게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서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 직전에 윤핵관 중에 아주 핵심적인 한 분, 뭐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로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출이 왔대요. 그래서 골프를 중단하고 그러고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윤핵관이니까 편하게 얘기한 거죠. 뭐 미로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욕 좀 나왔죠. 한동훈 욕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 그때 지금 판세를 보고하니 한동훈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오피셜하게 간다. 오피셜하게 간다. 그러니까 무슨 공멸, 뭐 끝까지 비토해서 뭐 이거는 안 된다. 오피셜하게 가자. 요건 이제 다 나온 얘기라는 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좀 고약한 제가 듣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이 친한 쪽에 좀 불만이 상당히 있었대요. 대표적으로 김옥균 프로젝트인데 이거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 되면은 김옥균처럼 3일 천하 3일 만에 끌어내리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용산이나 친윤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우린 그런 거 꿈도 안 꿨는데 친한 쪽에서 얘들이 만들어가지고 마치 우리를 나쁜 놈처럼 이랬다. 불만이다 이거예요. 이게 1번이고 또 하나는 한 대표를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원내대표를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 그건 뭐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파이팅은 좀 아니잖아요. 그럼 FM이야 그냥. 그러니까 FM이니까 이분은 기재부 공무원.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기 위에 보스가 누가 되면은 하루 아침에 바꾸더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 출신 추경호 원내대표 대신에 정치력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또 친윤적이지는 않아. 그런 다선 의원. 자, 그러면 한 대표는 땅선이죠. 근데 예를 들어 뭐 3선, 4선, 5선 정도.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 대표가 견제된다. 뭐 이런 얘기도
가설 차원에서 나왔다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은 할 수 없지. 그것도 1년 임기가 있잖아요. 무슨 계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원제가 갑자기 어떻게 내?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서부터 좀 이 얘기가 좀 하여간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거는 그만큼 한동훈 대표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좀 얘기했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적어도 현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피셜하게 간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당대회 전이고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당원과 민심이 확인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산도 지금은 그게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수긍이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정점식 약간 그 정책위 의장 사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어떤 거요? 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오늘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한동훈 표 최상병 특검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한때 보도가 됐습니다. 동아일보가 동아일보가 단독했는데 단독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거 부인했잖아요. 부인했어요. 공식 부인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그냥 아예 없던 게 보도된 건 아닐 것이고 그렇겠지. 이런 게 전형적으로 간복이거든요. 예. 던져봤어요. 던져봤는데 제가 보니까는 뭐 개딸들이 우선 굉장히 반대를 일단 했을 것 당내 같고 문제였고. 개딸 반대가 컸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인 거예요. 지금 너무 섣불리 패를 보였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걷어들였는데 저는 뇌관에 잠복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바로 진짜 윤한 앞으로 동반 관계냐? 윤한 갈등 관계가 될 거냐? 요거에 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지금 그 결절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그 한 대표 쪽 분 입장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말을 하셨는데 어떤 거요? 민주당 하는 거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대표가 그 안을 던지긴 했지만 이제 내가 대표가 됐으니까 그럼 팔 걷어붙이고 만들어 던지겠다. 아니고.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너무 나대지 않으면 그냥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네, 그냥 안 한다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섣불리 용산하고 지금 사이를 벌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용산 쪽에 제가 또 한번 들어봤더니 네네. 오늘 정점식 사퇴한 걸 보더라도 네. 지금 언론에서 자꾸만 부각시키는 윤한 갈등 기우였음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네. 잘 갈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당정 고위 협의 차질 없이 앞으로 잘 맺어질 것이다. 앤드 바로 이 최상병 문제. 이거야. 민주당 하는 거 보고 달렸다는 그 한 대표 쪽 말 딱 맞는 얘기다. 맞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인식을 같이 하네. 그 만에 문제는. 하나. 네. 인식이 같은 거죠. 예.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른바 이관계. 야, 요거 윤하고 하나고 어떻게든 좀 갈라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또 나는 나대로 대국적으로 그래. 한동훈 저거 뭐 특검만 받을게. 한동훈 네가 그럼 초안을만 더 던져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떡하냐. 이럴 때 제가 용산 쪽 관계자 얘기는 이겁니다. 뭐라고요? 한동훈이 그럴 경우에 아마도 이건 어디까지 이제 그분 개인 의견이니까 한동훈한테 네네. 지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아마도 한동훈 대표는 그냥 받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 니네가 원해? 그래. 그럼 내가 던질 텐데 우리 거기다가 받고 하나 더. 그럼 대법원장 그 지금 추천이라고 했는데 여당이 거기에 동의한다. 여당 동의까지 조건을 붙인다. 왜냐면 내가 처음에 전당대회 때 이제 하나 한 거는 그렇지. 시안으로 던진 건데 니들이 좋다고 받겠다고 하면 니들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로서는 조건 더 붙여야지. 그러니까 장사가 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확실하게 만약에 정특검을 하더라도 여당 용산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강연 취재가 오늘 좀 생생해요. 뭐냐면 한동훈 측에서도 듣고 또 대통령실한테 듣고 근데 한동훈 측에서 들은 것보다는 대통령실 측에 들은 이야기들이 귀가 좀 번쩍 뜨이는 게 그 정도의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그죠. 식의 진짜 그런 식의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일이 여기까지 안 오는데 지금 얘기한 사람은 굉장히 정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른바 여사 라인뿐은 아닙니다. 그렇구나. 여사 라인만 조용하면은 좀 요즘 말이죠. 정적인 사람이 여사 있네. 라인 쪽에 지금 요걸 아셔야 돼요. 원래 이 옛날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은 원래 기자들이 누구 취재하냐면은 비서실장, 뭐 대변인, 공보수석, 뭐 정무수석 이런 사람 취재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핵심 관계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들은 되게 이상한 게 그렇지. 그런 사람들 얘기는 별 뉴스 가치도 없고 얘기도 안 되고 그런데 꼭 이 여사 라인 쪽에 제가 뭐 이름 안 되겠습니다만 뭐 이모, 강모, 네, 예. 뭐 그런 예. 여기도 보니까 이모 강모네. 근데 이모. 정지석 비서실장님 여기 이분은 소외된 예. 정치고 그래서 약간 이런 이모, 강모
뭐 이런 사람들 발로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정진석 비서실장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자꾸만 비정규직 쪽에서 비정규 라인으로 얘기 나오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갖고 몇 차례 사달 끝에 최근에 이 아까 말한 이모 강모 여사 라인 쪽 우리 용산 출입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전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좀 입 다물고 있나? 아, 입 다물어야죠. 그리고 예. 지금 저 원래 본 맞춤 바 원래 주어진 직분에만 좀 충실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변, 네네. 제가 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어요. 대차 대조표. 그러면 한 측과 대통령 측을 또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솔직히 한동훈 측은 하나도 지금 손해볼 게 없는데 네네. 괜히 이 문제를 구도로 해갖고 늦춰서 괜히 이 사태를 마치 친윤이 패배한 양 만들어 간 게 나는 되게 미숙하다고 생각하거든. 언제나 왜 일을 이렇게 해갖고 괜히 패배한 것처럼 당할까? 이 그게 친윤들은 언제나. 그 친윤의 특성이잖아요. 만약에 전 어떤 생각이 드냐. 네. 이번에 정점식 의장이 네. 먼저 그냥 사표를 갖다가 내고 신임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아예 정점식 의장 그냥 그 유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계속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리 많지 않은 3선이기도 하고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먼저 뭐 내 임기가 어떠니 저떠니 법대로 하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역시 세술은 세부대가 낫지 않겠는가. 뭐 동서화합 뭐 그런 거 화합보다도 세술은 세부대가 낫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키니까 제 생각에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좀 낭패를 갖다 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정점식 의장이 상당히 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사표 내고 나갈 거면 그냥 조용히 나가면서 한 대표님 입장에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덕담하고 나갔으면 그래도 선배답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꿍시렁꿍시렁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모양만 빠지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좀 좋은 지적인데 본인이 이럴 때 하면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서 뭐라 그러든 간에 본인이 지금 말한 대로 대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좀 매끄럽게 처리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아까 말한 대로 좀 그렇게 선배답게 스무스하게 했으면 저는 정점식 본인이 그냥 무조건 용산 거수기가 아니고 저 사람도 정치력 있네 해서 보통되게 그렇게 해서 뜨는 거거든요. 딱 그렇게 해서 뜨는 건데 정점식 이 의원은 그런 아까운 기회를 좀 놓쳤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정점식이라는 정치인은 좀 점잖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거나 했을 때 그렇게 막 독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도 이 사람이 스스로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 뭘 하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실과 연관돼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점식의 패배가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실의 전무적 감각이 여전히 뛰어나지 못하다. 자기네들이 훨씬 더 이렇게 멋있게 이 부분들을 내가 다 이 작품이야. 내가 이 참 당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오늘 또 사퇴를 하는 아침에 굳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유임을 권유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늘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제가 관련 조금만 갖다 보시면 정말 지금 그런 식의 정말 저는 이렇게 정말 죽어도 뺨 맞고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허미를 막을 거 가려도 못 막는 사람 다 그냥 장사 하나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도 말이죠. 저 오늘 원희룡 캠프 쪽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니 막판에 말이지 패스트트랙 가지고 나경원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점수가 깎였지 않냐. 자기 식구 저렇게 후배 파냐 해가지고 자폭 음해 자기 음해 스스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 모처에서 그냥 조사 신용만 하고 이 문제 때문에 그냥 그게 또 묻혀버렸어요. 한동훈 잘못하면 묻혀버리고 그냥 또 한동훈 점수 그냥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러게요. 그런 악수를 또 둬버려 가지고
결국은 원희룡 뭔가 막판에 그거라도 좀 해보려다가 안 그러게. 했다. 그러니까 아니 시도지사 협의회는 또 뭐예요? 도대체 당원당규를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시도지사들이 최고회의에 내가 최고위에 참석할 거야 통보하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고회의 회의 자체가 구성하는 인원이 있고 또 이거를 소집하는 것도 그 최고위 그 당의장인 대표가 결정해야 되고 또 여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대표의 어떤 권한인데 네. 시도지사 협의회를 만들자마자 최고위 가겠다. 이게 또 무슨 해괴한 그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 그런 데 갔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분들 솔직히 그 지금 당장 폭염이니 호우니 얼마나 지금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지방이 말입니다. 지금 소멸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지금 소멸되는 자기 지방 지금 부양하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지금 딴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용산하고 당대표실 요거 싸움에 거기에 뭔가 휘말리는 거. 요거 하나 하려고 지금 그렇게 바쁘고 귀한 시간에 서울 무슨 이제 회의 시간에 온단 말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저거. 소는 누가 키우냐? 정말 그렇습니다. 소를 키워야지. 제가 이번에 시수소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네. 소 키우는 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진짜. 무지무지 어려운 거 제가 절감하고 왔는데 다음에 한번 그 얘기 해드릴게요. 강원도에서? 네, 강원도가 충남 서산 갔다 왔는데 알다시피 그 종자소 그 소 정액 도둑 아시죠? 그 소 정액이 하나에 뭐 수억 원씩 합니다. 그게 수억 원씩. 네. 그걸로 전국 그렇군요. 송아지 시수소가 수만 마리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말입니다. 잘 키운 게 2천억 원 됩니다. 2천억. 그런 애 하는데 그거 무지무지 힘든 겁니다. 다음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코너를 한번 소의 네. 이 종자 시에 네, 대한 얘기도 좀 시종자에. 해보고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사실 시도지사와 관련해서 정변 한 말씀.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 당규가 있어요. 네네. 당원에 이제 최고위원회 규정이 있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최고위원회 당규가 있는데 네. 그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한 사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 아무리 뭐 내가 도지사고 내가 시장이고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해도 네.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이제 당신들 뭐 옵저버로 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12명인가 그 정도 된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시간 맞추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 한 번 정도야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최고위원회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번에 정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두 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득표율이 네. 한동훈이 62.84, 그 다음에 원희룡이 18.85, 나경원이 14.58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합산인 경우고 국민의 여론조사를 통한 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은 비슷해요. 63.46,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원희룡은 확 떨어져요. 원희룡은 그 당내 지지율은 19.04%인데 여론조사는 13.45%밖에 안 돼요. 오히려 여론조사는 나경원 후보가 18.05%였어요. 네. 나경원보다도 거의 한 5% 가까이 뒤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13.45%는 누구에 대한 지지율이냐. 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친윤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직시에 해야지 그 뭐 당원들한테는 한 19% 얻었어요. 20% 가까이. 왜냐하면 거기에 윤심이 실려져 있으니까. 하지만은 일반 국민들 눈에서 봤을 때는 친윤들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13%밖에 안 된다. 네. 이거를 명확하게 깨닫고 여기에 따라서 친윤들이 뭘 하려고 해도 해야지 1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를 갖다가 가동합니까? 김옥균 지지율이 한 13% 정도 된다. 그다음 반대로 뭐 거기 이제 일반 그 뭐 민심은 한 60%가 김옥균 반대한다. 이러면은 김옥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데 반대거든요, 상황이. 그렇죠. 정세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 친윤들은 좀 반성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특히나 진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 김두경 울산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이 세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를 안 만났잖아요. 공식적으로
전적으로 진짜 면박을 주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남권 유권자들, 영남권 당원들이 그 3명의 그러니까 부산 박형준 시장 만났어요. 제외하고 또 경남도지사 빼고 네, 네. 이 3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심판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영남 당원들이 대부분 한동훈 후보를 밀었다. 네. 62%의 당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영남도 상당히 그 홍준표나 혹은 이철우나 김두겸에 대해서 아니야 당신들이 안 만나도 우린 찍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수능을 해야 된다. 말로는 당무 개입 안 하겠다고 하면서 최고위 나와서 감나라 앞에 나라 내가 중진이요 나는 정치를 수십 년 했는데 너는 정치 한 번은 안 했지 라고 면박을 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당원들과 시민들의 이 마음을 역행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충격. 두 번째 이슈. 성범죄 정치인 구속영장 신청. 근데 또 민주당이라고요? 야, 이게 지금 확인해 봤더니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수준강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신 얼마 전에 탈당했대요. 무소속 구의원 성동구 구의원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성범죄만 나오면은 유독 민주당 정치인들만 주구장창 또 민주당인가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로만 민주, 말로만 인권, 말로만 양성평등. 얘들 다 말로만 해요. 보세요. 인권 외치면서 북한 인권 외면하는 건 민주당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양성평등 외치면서 성범죄 일으키는 거 다 민주당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로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네, 얘네들은. 네, 네. 말로 다 위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속에 악으로 뭉쳐 있어요. 어허. 온갖 나쁜 게 이 마음속에 다 있는 그치. 놈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 물 들어왔을 때 노조자 하면서 태양광 지들이 할 때 태양광으로 다 해먹고 또 세상의 모든 여자는 내 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뭐예요 이게 이게 보면요 도대체? 민주당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거는요 성범죄 일으키면 빠르게 탈당시켜버려요. 어허. 그 다음에 우리 당 아닌 것처럼 해요. 네. 자 이거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공영방송이어야 될 거예요. 이런 게 KBS, MBC가 이런 거를 떠들어줘야 앞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성범죄 안 일으키고 조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어제 이 뉴스 보면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노래방이었다면서요. 밖에 망을 2명이서 봤다면서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성범죄를 할 동안 밖에서 망을 본 사람이 2명이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이게 준강간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원래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서 한 거를 불능케 한 다음에 하는 그 관계를 하는 거고 준강간은 뭐냐면은 술을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마취를 해서 정신 나간 그런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그런 것이고 이게 이 그 전직 민주당 출신 구의원 뿐만 아니고 거기 있던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얘가 그런 강간하려는 걸 알고 나머지 애들은 나가서 망을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여성분이 평상시에 술이 그렇게 잘 안 차는데 술 한 잔 먹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확인해야죠. 그럼 이게 약물 검사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잡놈들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예. 나가서 망까지 보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네.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은 정말 수사를 해야 되고 KBS, MBC 같은 공영방송에서 미친 듯이 떠들어줘야 네.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민주당 출신의 이 의원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이거 계속해서 방송 내보내야죠. 네, 옛날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 쪽 예전에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성누리당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별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박모 전 뭐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캐리 뭐 이건 별게 아니란 것.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여성의 특정 부위 그냥 이렇게 곡 지른다든가 물론 그것도 잘못했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술 먹여 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여성을 강간한 것이고 그것을 망을 보도록 시켰고 이런 파렴치한 범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꼬리 자르기만 할 뿐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거요. 오늘 주제가 이건 줄 알았으면 이 부분을 좀 더 파고 왔을 텐데 네.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요.
지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요. 민주당 의원들 이 지방 의원이에요. 지방 의원 중에서 와이프를 골프채로 때려 죽인 사람도 맞아요. 있습니다. 부천입니까? 예,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죽인 사건도 있었어요. 이 예, 사람도 맞아요. 탈당하고 지금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예, 이게. 예. 지금 이게 방송들이 할 짓입니까? 이런 거 방송에 나가야죠. 지금 살인 사건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성남시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이것도 지금 시의원이에요. 민주당? 불륜하던 여성이 있었어요. 불륜하던 여성이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한 거예요. 산에 끌고 와서 강간했던 사건이 있어요. 아이고야. 폭행했던 사건이요. 이것도 뉴스에 안 나왔어요. 민주당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또요. 또 박원순 사건 같은 거 보세요. 네. 위력에 의한 지금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사람 지금 영웅을 만들려고 끝없이 그렇죠. 시도하고 있는 그렇죠. 게 민주당이에요. 예. 얘네가 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은 이 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런 짓 하겠습니까? 그렇죠. 박원순을 영웅 만들려는 시도라도 하겠어요? 무슨 성스러운 영웅이 그 성이 성스러운 게 아니고 지금 박원순 어디 묻혀 있습니까? 여기에 박원순 얼마 전에 이장을 하고 있나 그 국립묘지에 뭐 앉아 했다는 거 막 그러려고 아닙니까? 했지 않습니까? 예. 박원순 같은 사람을 국가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30년, 50년이 지나면요. 우리의 아이들은 다 몰라요. 잊어버려. 예, 이 사람은 영웅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굉장히 이분들 성스럽습니다. 자, 예. 정말 우리가요. 아, 정말. 우리가 박원순도 시간 지났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거 절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예. 민주당은요. 자기들 내부에서요. 이게 암만 나쁜 놈이라도 이 사람들을 계속 영웅화시켜요. 예. 그럼 나중에 영웅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민주당 쪽에 많으면 민주당이 훌륭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근데 거죠. 지금 우리는요. 보수는요. 이승만 대통령 당연한 영웅을 영웅 예. 만드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잘 못 꺼내요. 그렇죠. 보수 정치인들. 예. 예. 여기 우리 보수 정치인들부터도요. 우리 쪽에 영웅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고 진짜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지만 우리 보수가 뿌리부터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민주당 이거 성범죄 그리고 성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거 비토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탄해야 돼요. 네. 사실 뭐 박원순 또 전 부산시장 오거돈 뿐만이 그리고 아니죠.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아까 미투 사건들 줄줄이 그렇죠. 아닙니까? 줄줄이 예. 그리고 또 안희정 유독 민주당 정치인들이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근간에 이거는 뭐 제가 그 시절을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절의 좌파 운동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생활들을 많이 했다면서요. 떼거지로 막 학교 빈 강의실 같은 데서. 근데 그 과정에서 남자들이 심리적으로 여자들을 무시하는 깔고 가는 경향들을 다들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로는 양성평등 하는데 실제 발언들을 보면요. 이 발언들에 지금 본인들이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아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불평등, 약자에 대한 불평등, 여성에 대한 불평등 실제 민주당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 가장 모든 게 나쁘지만 가장 나쁜 건 위선이라고. 아 못됐으면 못된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오만 못된 짓은 다 하면서 돈봉투 돌리고 선거하고 하면서 깨끗한 척. 너무 좋아.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돈은 다 땡기고 참 돈 벌고 명분 챙기고 지 욕심 챙기고 이거 뭐 완전 만능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당은 이런 척을 못하는 거죠. 아, 이런 척을 못하는 거지 우리 당이. 그래서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민주주의 복수 정당 뭐 양당이라고 해서 이게 민주주의가 꼭 잘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히틀러도 당 하나에 있어서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유민주적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헌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치 독재를 했던 건 그렇죠. 아닙니까? 헌법을 이용해서 독재가 등장한 게 지금 나치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나치즘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용해서 민주주의 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나치 히틀러가 등장하고 그 가운데 모든 법을 당수인 히틀러한테 법을 위임하는 수권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의 똑같아요.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이러는 게 똑같아. 그 말이 뭐냐?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그러니까 또 지금 뭐야? 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재명과 문재인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 당대표 V에게 모든 권한을 다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면서 나치한테 권력이 다 넘어가는 그런 모습과 대한민국의 헌법은 번이 살아있지만 실제로 당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이재명이한테 모든 것을 권한을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바이마르 헌법도 무너뜨렸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반헌법적 행위들을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헌법을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제명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해가 나치즘이에요. 지금 이게 제명이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문재인 하고 싶은 대로 다해 해서 제명이즘이 발동이 되면 이게 나치즘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나치즘 역시도 정말 훌륭한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이용해서 등장했던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민주당 제가 볼 때 나치즘보다 더했으면 더하지 못하 덜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 참. 결국 성범죄는 권력형 범죄예요. 자기보다 권력이 높고 지위가 높은 여성을 남자들이 찝쩍거립니까? 찍도 못하죠. 결국 내가 갑이다 란 삐뚤어진 권리의식, 권력의식이 그대로 발휘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요, 성범죄에서 예를 들어 이것도 문제죠. 예를 들어 뭐 요즘에 남성들이 성적인 어떤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무고죄를 당하는 것도 그렇죠. 문제이지만 그것도 있죠. 예. 근데 특히 제가 볼 때는요, 약물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땐 더 큰 죄를 물어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냥 쭉 패가지고 하는 것보다 약물을 먹여가지고 인사불성 만든 그리고 다음에 거기에 그런 거 망봤다는 2명까지 조사 철저히 해서 이 지금 하고 사람들 예. 약물 조사까지 다 들어가야 예, 됩니다. 다 지금 조사를 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참, 저희가 이렇게 열받고 좀 화를 내는 거는 그렇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 이후로 성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나온 키워드가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그렇게 좌파들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놓고 지들이 정권을 잡고 지들이 의회 권력을 잡으니까 지들이 권력자로서 성범죄를 그렇게 주구장창 저질러대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 여성 인권을 얘기하던 여성 인권단체 입 싹 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자들의 선택적 정의, 정말 입에 발린 정의, 우리가 새로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중성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보수가 강했을 때는요, 시민단체라고 안 했습니다. 좌익단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들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민단체가 됐는데, 물론 훌륭한 시민단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정말 이익단체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인권을 외치는 단체들이 정말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 입 싹 닫고 한마디도 하지 그렇죠. 않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네. 돈으로 뒤에 돈 챙겨주니까 각종 지원법으로 해서.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리고 민주당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보세요. 민주당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된 자들 좀 보세요. 부동산 사기 대출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범죄 혐의자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수원성을 무슨 여성의 신체에 빗대는 그런 인간도 당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성인지가 되겠습니까? 안 네. 되겠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사람들 이미 들여왔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골프채로 맞아요. 부천인가의 김포시 의회 김포였습니다. 김포였습니다. 의장까지 지냈던 예. 사람이죠. 민주당 한신바이오 말콩 라이브를 지금 지원해 주시는 한신바이오예요. 한신골드에서 2+1 이벤트 중이니까 면역력, 기억력, 그다음에 전립선에 가장 좋은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참가해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 2권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번에 참가해 주시고요.